네, 8시 34분입니다. 하팀경제TV 2월 6일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네. 자, 어제 미국 시장 살펴보면요.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장중에 조금 빠진다 싶었는데요.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나는 지금 급해,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고용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는 당분간 좀 힘들다 이런 분이 우세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 골디락스, 네,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참 뜨뜻미지근한, 네, 호황세가 지속된다. 그래서 올해 S&P가 한 8%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S&P 8%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얘기, 골디락스 얘기가 나온다. 미국 경제는 지금 아주 좋다. 네, 골디락스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라서 쉽게 꺼질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다 좋으니까요. 자, 그 속에서 제일 또 돋보였던 게 엔비디아입니다. 연일 또 신고가입니다. 2월 들어서 아주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지금 우리 시장이 저 PBR 장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소위 말하는 성장주들이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의 상승이 과연 성장주와,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주와 저 PBR이라는 게 성숙기 산업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도 나름의 상승 논리는 있다. 엔비디아 봐라. 지금 AI 시대 아니냐.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AI 하다가 갑자기 저 PBR 장사되니까 AR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황당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다.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AI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다 그냥 싹 지금 1월 20, 한 4, 5일 경부터, 네, 이때부터, 1월 25일, 26일이죠. 이때부터 저 PBR 바람이 부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강조드리지만, 네, 주식을 사서 주구장창 보유하는 전략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네, 예를 들어 퀄리타스 반도체 AI유를 성장성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같은 느낌이 하면 잘라버리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것과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것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만 5천 원 한 게 불과 며칠 만에 2만 원에 3만 원에 깨져 버리니까 참 변동성이 심하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이 시총 상위 종목이, 네, 어제 4.8% 어마어마한 급등이죠.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는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좋은데, 지금 만약에 우리 테슬라를 산 서학개미들은 너무 슬프겠네요. 어제 장중 한때는요, 네, 6.9%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3.7% 하락도 그죠.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의 1월 전기차 판매가 10% 줄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성장성이 꺾여버려, 일시적으로라든지 어쨌든 꺾였을 때 그 설비 투자를 해서 공장이 가동되는 회사들은 매우 위험하다, 어려워진다. 우리 양극재 회사들, 뭐 셀 회사들이 있는데 아주 올해가 힘들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전기차 회사들요. 자,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하향 추세다. 명암이 뚜렷합니다. 자, 그 속에서 대만 정시가 강세지만 1월 한 달만 보면요, 대만의 외국인들 투자 자금 한 24억 달러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1월에 들어온 자금들이
28억 달러입니다. 물론 삼성과의 뭐 주식 거래가 있었죠. 블록딜이 있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만이 항상 대체로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더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이번 1월은 대만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왔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월달 들어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2월 들어서는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주 야무지게 등장하고 있는데, 1월 2월 1일, 2일에는 유가증권 시장 한 3조 샀지만 코스닥도 사서 코스닥도 사나 했지만, 역시 어제 되니까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가 급감을 했습니다만 코스닥은 대규모 순매도로 돌았었어요. 역시 코스닥은 지금은 외면받고 있구나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의 입맛은 유가증권 시장에 집중됐다. 집중됐으면 다 저 PBR이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이 처음에 양시장에, 제 방송할 때는 양시장에 같이 순매도 하다가 유가증권 시장 한 10시 30분부터는 순매도를 줄이던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코스닥은 계속 순매도를 늘리다가 막판에 조금 순매도를 줄인, 그래서 역시 장중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편식이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근데 그는 2월 들어서 1월 한 25일부터 이런 변화가 있다 그랬죠. 2월 들어서는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2월 들어서는 더 심해지는, 네, 투신도 코스피만 사고 코스닥 팔고, 연기금도 그리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사니까 당연히 코스닥은 지금 힘이 들고 힘들다. 그럼 뭘 사느냐? 외국인은 물론이고, 투신도 어제 보니까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지금 대표적인 저 BBR주죠. 연기금도 현대차, 삼성물산 이런 거 중심이군요. 의외로 삼성전자는 또 팝니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파네요. SKI 테크놀리는 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내리는 안 좋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결국 기업 밸류업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테마가 저 PBR이죠. 여기에 집중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게 1월 말부터 고개를 팍 든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의 흐름 봐서는 숨 고르겠다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자,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음 국면이 오면 스토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리포트 크래프톤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자, 크래프톤을 보면, 자, 우리가 저 PBR이라고 할 때 PBR BR 이게 레이셔죠. 이게 북 밸류죠. 프라이스 맞죠? 아마 이럴 거예요. 북밸류, 이거는 자산인데, 이 자산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정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어요. 자, 기계장치,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기계장치, 고정자산이 많죠. 이런 자산은 의미가 없죠. 기계 팔아서 자사주 살 회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백화점 같은 거. 백화점 팔아서 자사주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유동자산 결국 현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많아야 돼요. 저 PBR주를 현금이 많은 회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현금이 많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네.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장사도 잘 되고, 원래부터 게임주처럼, 예를 들면 크래프톤처럼, 크래프톤은 딱딱 현금이 들어오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우리가 어음을 끊어서 게임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외상으로 하지도 않고, 여기는 쫙쫙 현금이 들어오고, 또 투자를 해봐야 컴퓨터나 사지 하는 거지, 직원들 월 인건비와 컴퓨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동자산이 많아야지
뭐 기계장치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PBR 자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상장사가 이렇게 개념을 가면 아주 일이 복잡해집니다. 2,000개가 넘는 상장사를 이렇게 일일이 자산을 분류하면서까지 조사를 할 만한 이 저 PBR이라는 가치 혹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테마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뭐냐? 결국 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이거는 기본적으로는요. 성숙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막 성장하기 급급해서 설비 투자하고 기술 개발하고 막 직원 뽑고 이런 회사들입니다. 무슨 지금은 그런 회사들 운전자금 구하기도 급급한데 무슨 배당을 주고 자사주 취득합니까? 이 성숙산업, SK텔레콤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미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고 따박따박 현금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이런 그렇다고 성숙산업이 우리가 폄훼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M&A를 하면 되잖아요. 뭐 좋은 회사 인수해서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성숙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매력은 크게 없어요. 솔직히 성숙산업. 이번에 쌍용 CN이죠. CNE가 쌍용 양회 아닙니까? 이거 사모펀드가 인수해. 이 사모펀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질이 나쁩니다. 쌍용 양회라는 시멘트를 파는 산업이 주가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이미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모펀드는요, 배당으로 다 때려갔어요, 그동안. 심지어는 막 재무구조까지 제가 예전에 좀 뭐라고 많이 그랬는데요. 배당으로 엄청난 돈을 한 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배당을 많이 빼다가는 아주 나쁜 질 나쁜 사모펀드인데요. 이번에 상장 폐지를 하잖아요. 아주 머리도 나쁘죠. 저 같으면 들어오는 캐시를 가지고 안정적인 캐시를 가지고 M&A를 하든지 해서 회사를 키우겠는데 그런 짓은 안 하고 배당으로 받아왔는데요. 어쨌거나 성숙 산업입니다. 매력은 없어요. 우리가 시멘트 산업을 지금 뭐 면밀히 분석할 이유도 없고 매력도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테마, 저 PBR 테마 이걸 깊이 있게 분석하는 거 시간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증권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거는 이 밸류 현금이 많이 가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가진 그런 PBR 개념들이 되겠구나. 두 번째는 그 의지가 있어야죠. 자사주 소각이나 뭐 현금이 많아도 인색한 회사들 있잖아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이걸 기본적으로 잘해주는 회사이면 좋을 거고 세 번째는 M&A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면 더 좋겠죠. 성숙산업, 본업은 성숙산업이라서 더 이상 크게 뭐 볼 건 없어도 M&A를 통해서 또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도의 조건이 맞춰진 회사가 저 PBR 혹은 그러니까 꼭 저 PBR보다는 뭐 저 PER주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이번에 자기 자본 이익률 ROI 개념도 등장하고 하잖아요. 결국 기본적으로 돈을 정차가 어느 정도 늘 안정되든지 잘 돼서 현금이 많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상이 적절하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회사가 그런 경우가 뭐냐면 크래프톤은 1년에 이 자본금이 지금 49억이잖아요. 49억인데 1년에 영업이익 벌어들이는 게 따박 6, 7천억씩 자본금의 한 15배에서 20배씩 매년 봅니다. 이런 사업이 있군요. 가만히 앉아서. 그렇다고 해서 게임 산업이 무슨 대규모 원자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인터넷이라는 그 올려놓으면 전 세계로 그것도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로 돈이 따박 들어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엄청 높죠.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면요.
네, 영업이익률도 52%씩 하고요. 적으면 20 몇 프로고요. 네, 3, 40%씩 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가 없죠. 그래서 이 회사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요즘 성수동에 땅을 많이 사고 있는데, 1등이 크랩톤이고 2등이 NC소프트가 한 2조 1천억 됩니다. 이게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는 지금 힘들죠. 리니지가 급격히 쇠약하고 있고, 신작들이 다 실패를 하죠. 그래서 리니지, NC소프트 같은 건 현금이 많아도 참 지금 뭐 하기가 좀 거시기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막 장사를 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이 더 많은데 지금 막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쫄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금성 자산이 많다. 그랬더니 자, 그래 여러분들 PBR을 볼 때, 우리 하 대표가 얘기하듯이,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우려먹는데, 중요한 뭐냐? 앞으로 기대할 만한 게, 저는 그 다크앤다크를 봅니다. 다크앤다크가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죠. 이 원래 아이언 메이스라는 회사, 여기가 최주원 디렉터가 넥슨에 있다가, 이걸 개발하다가, 그 주변에 동료들하고, 야, 나가서 우리가 이걸로 설립하자. 했어요. 그게 뽀록이 나가지고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래서 나와서 아이언 메이스라는 걸 해서 다크앤다크를 개발해가지고, 네, 스팀에다가 올렸는데, 대히트를, 야, 이 게임 정말 좋다. 획기적이다. 그랬더니 넥슨에서, 이거 우리 회사에 있을 때 개발한 IP 들고 나가고 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부정경쟁 방지, 영업 기밀 보호, 뭐, 이런 걸로 지금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 형사서, 민형사 다 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서비스 중지 가처분은 일단 기각됐어요. 이제 본안 소송을 하겠죠. 본안 소송이 중요한데, 어쨌거나 가처분이 기각됐으니까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크래프톤에서 다크앤다크,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요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다크앤다크가 상당히 기대작이고, 원래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신작들이 있습니다만, 크래프톤이 그 상당히 오래 기대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 다음에 이미 2월 7일 날, 작년 2월 7일 날, 내년까지 주주하는 정책을 공시를 했어요. 근데 좀 개념이 어렵네요. 잉여형 현금 흐름에서 투자를 빼가지고 금액의 40% 한대는 실행하겠다. 내년까지 자사주를 취득한 자사주를 최소 60% 이상 소각하겠다. 해가지고 2023년에 취득한 87만 5천 주는 소각했어요. 그랬습니다. 자세가 이미 소각하겠다. 이랬네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들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저 PBR 현금성 많고 이렇게 주주하는 정책도 됐고 신작으로 미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4분기 실적도 깜짝 실적을 냈어요. 예상보다 좋아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런 요건들이 딱 충족되죠. 저 PBR 장세. 그래서 여러분이 저 PBR주 할 때 사실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지금은 1차적으로 그냥 원시적으로 막 삼성물산이니 막 삼성물산도 좋은 회사죠. 나쁘다는 건 아니고 막 1차적으로 금융주하고 보험주하고 이렇게 저 PBR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은 오늘 하 대표의 이 크래프톤을 들고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저 PBR이 좀 이런 개념이고 나는 좀 이런 회사를 골라야 되겠구나. 네, 오늘 장중에도 또 좋은 회사, 또 여러분 잘 모르는 회사 골라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장세는 저 PBR주로 계속 갈 장인데 뭔가 다음번 숨고르게 다음번 갈 때는 좀 더 세분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혜원님 프로회원님한테는 관련주 해가지고요 이미 좀 얘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제 그런 종목까지 확산될지 기존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기존의 종목들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 또 HD현대 이런 데도 매기가 들어온대요. 이런 걸 기존의 종목으로 공략하든지 네. 아니면 또 우리 하 대표가 얘기하는 또 좀 성장성도 있고 기대할 만한 그래서 저는 성장성까지 고려해서 종목들 추천해 드리니까 네 그래서 우리 당연히 프로회원 서비스는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프로회원 하시고 규모가 되시면 청년 서비스도 해보시고 네, 070-4067-1002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복님, 하리님 어제 리튬 보스 실적 발표했는데 뭐 의미 없어요, 이거는. 뭐 대규모 적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모르는 분들 얘기고요. 뭐 나오는 얘기 이 전해 발생을 대규모 흑자 났잖아요. 이건 뭐 이익 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전환사채 평가 손실 전해는 평가 이익이 발생했었죠. 전환사채 평가 손실 이것도 이익이 발생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다 숫자 누르면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보면 자본금 대비 자본 총재도 유보율도 높고 부채 비율도 그렇지 않고 재무제표는 멀쩡합니다. 이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늘 강조드렸듯이 이제는 공급계약 혹은 리튬 염수 그러니까 염호 개발 계약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이번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죠. 그런 게 낮으면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계속 지금 그게 지지부진하다 하면요. 하이드로리튬 리튬 보수가 작년에 워낙 주식시장이 열한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나온 게 시급합니다. 그게 늦어질수록 자본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어제 나온 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네. 아, 쩐쟁님 오늘 스튜디오 3이 신규 상장이군요. 이 가구 온라인 업체인데요. 의외로 그게 인기가 있었어요. 청약할 때. 아, 감사합니다. 오늘 스튜디오 3이 있군요. 그러면 여기 넣어 놓겠습니다. 스튜디오 3이. 이거. 오늘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려워지겠군요. 이게 가구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어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3위 가구 그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의외로 그 공모할 때 인기가 있어 높았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에 드디어 3위에 또 불나방들이 몰려가서 거래가 대량 되면 코스닥 시장이 또 어렵겠네요. 어쨌든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있는 날 더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네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셨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둘러싼 기류는 첫째 외국인들이 1월에는 대만보다 더 많이 샀더라 하는 거 우리가 보셨고요. 우호적인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2월에는 지금 더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데 문제는 코스피만 가더라 하는 거고 그 배경은 네, 저 PBR 개념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소위 성숙기 산업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그게 지금 국내 기관과 외국인 매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지금의 이 잔치가 벌어진 이쪽 가서 저희가 움직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은 추가적으로 숨고르기 후에 추가적으로 PBR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움직일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새로운 기존에 있던 종목 말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부각되지 않겠느냐. 기존의 종목들도 원래 움직일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PBR 개념을 좀 자세히 보셨는데, 자, 문제는 이제 오늘 시장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외국인 동향, 투자 주체별로 외국인 동향 중요히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 기관 동향 보는데, 특히 외국인 기관 동향 중에서는 네, 양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오늘도 네, 차별화되는지, 그게 제일 초점인 것 같고, 일단 스튜디오 3익
신규 상장이 있으니까 사모펀드나 투시는 코스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요즘 순매도인데 순매도로 오늘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볼 때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먹구름이 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후 저랑 함께 이 수급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9시 59분 20초인데요. 40초 후에 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